불포 표적 확인. 사격 코스 하나포들포 좌측에 있는 표적 추적할 것. 포포탑 동작. 포탑 공정! 좌부 동생, 좌부 정전! 정상 쪽에 5발! 사면전 스위치 사격! 선수 레이저 발사! 선수 레이저 발사! 사격! 사격! 观察目标的一个能力啊！你在这个训练的时候，你要控制好自己手腕这个力。上升一点难度，看见了吗？这是几个乒乓球啊，用筷子。 최근 중국과 인도 사이의 히말라야 국경지대에 다시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티벳 고원에 헬리콥터 킬러로 불리는 최신의 자주대공포 훔치-17을 전격 배치하여 인도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동시에 국경지대를 따라 대규모 드론 부대를 운용하기 시작하면서 촉발된 것인데요. 이에 맞서 인도 역시 자국의 기계화 부대를 보호하고 중국의 공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형 자주대공포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민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30 비오복합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하여 전세계 방산업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미묘한 시점에 최근 중국의 자랑거리인 훔치-17의 실전 운용 영상이 중국 국영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되었는데, 알려진 성능과는 달리 여러 허점을 노출하며 오히려 망신만 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화제인데요. 빠르게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지난 18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인도군의 아파치 및 루드라 공격 헬기 중대와 정찰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 훔치-17을 분쟁 지역인 시장 티벳 고원지대에 전진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훔치-17은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인 SA-15 건틀릿을 중국이 자체적으로 역설계하고 개량한 야전기동 방공체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미사일 시스템은 탐지 레이더, 추적 레이더, 미사일 발사대, 관제 시스템 등 모든 구성품을 단일 장갑 차량에 통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훔치-17은 자동화된 안정화 시스템을 통해 기동 중 단 5초 만에 정지 후 발사 상태로 전환할 수 있으며, 공기가 희박한 해발 3000m 이상의 고원지대에서 제 성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어 히말라야와 같은 험준한 산악 지형에 최적화된 무기체계라고 합니다. 이는 고도를 따라 저공 비행하며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인도의 공중 전력을 무력화하고 제공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명백한 전략적 조치이죠. 그러나 히말라야 국경지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비단 훔치-17의 배치뿐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 중국이 실질 통제선을 따라 전례 없는 규모의 드론을 이용한 군사활동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과거에는 단순 정찰 및 감시 임무에 국한되었던 드론의 활용 범위가 이제는 정밀 물자 보급, 통신 중계, 전자전 지원은 물론 실질적인 공격 능력까지 갖춘 다목적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도 국경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서부정부는 고도가 높고 지형이 험준하여 지상군의 접근이 어려운 히말라야 산악 지형에서 드론이 발휘하는 압도적인 효용성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24시간 감시망을 구축하여 인도군의 움직임을 손끝 보듯 들여다보고 있죠. 최근 입수된 위성 정보와 정찰 자산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GJ2 윙룽이나 차이홍4와 같은 중고도 장시간 채공 정찰 공격용 드론을 국경 인근의 공군기지에 다수 배치하여 인도군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이 드론들은 수십 시간 동안 공중에 머무르며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레이저 유도 폭탄이나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여 인도군의 전방 초소나 보급로, 포병 진지 등을 언제든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인도 측에는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다층적 공중 위협에 직면한 인도는 자국 육군의 방공망이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인지하고 긴급하게 신형 자주대공포 미사일 체계 도입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주대공포는 기계화 부대와 함께 기동하며 적의 항공기, 공격 헬기, 순항미사일, 그리고 최근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른 드론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근접 방공 체계이죠. 이 중차대한 사업에 대한민국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기존 K30BO의 신궁 지대공 미사일을 통합한 비오복합의 개량형을 다시 한번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그동안 인도 육군은 수십 년간 운용해온 노후화된 40mm 보포스 견인포 1360문과 구수련 시절에 도입한 ZSU-23 쉴카 자주대공포에 의존해왔습니다. 이들 장비는 현대적인 공중위협, 특히 소형 드론대의 공격이나 적어도 순항미사일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죠. 인도가 최근 발표한 신형 자주대공포의 자료 요청서 RFI에 따르면 새로운 시스템은 6륜 또는 8륜의 고기동성 장갑 차량에 주포와 미사일 기능을 동시에 탑재해야 하며 유효사거리 6.5km, 유효고도 3km 이상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최대 6발 이상 장착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대공포의 구경이 35mm 이하일 경우에는 다중포신을, 35mm 이상일 경우에는 단일포신을 갖추도록 요구했는데 이 모든 까다로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무기체계는 전 세계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비호복합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한 관계자는 인도 정부가 제시한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대공무기 체계는 비호복합 외에는 대안이 없었으며 이미 2013년에 시작된 이전 사업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그 압도적인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표명했는데요. 당시 비호복합은 막강한 경쟁자였던 러시아의 판치르 S1, 퉁구스카 등과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인도 현지에서 진행된 혹독한 기술평가 및 시험평가에서 비호복합은 모든 항목에서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과시했고 마침내 2018년 러시아의 판치르 S1을 누르고 예비 조달자, 즉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죠. 이 결과는 인도가 전통적으로 러시아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하나는 104대의 비호복합, 97대의 탄약 운반 차량, 39대의 지휘 차량, 약 5,000발의 신공미사일과 17만여 발의 30mm 포탄을 포함하는 총 3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러시아가 자국의 자존심과도 같은 판치르 S1의 탈락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인도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했고 평가 결과를 뒤집기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러시아의 끈질긴 방해 공작과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인도 내부의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면서 2020년 인도는 최종 계약 체결 직전에 해당 사업의 국제 입찰 자체를 전면 취소하는 안타까운 결정을 내렸죠. 그러나 이제 중국의 도를 넘는 군사적 팽창과 노골적인 위협으로 인해 인도는 더 이상 신형 자주대공포 도입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군수산업의 생산 능력과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면서 부품 수급 및 납기일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대한민국의 비호복합에게 다시 한번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번에 인도가 재추진하는 사업에 한화가 제안할 비호복합은 과거의 모델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개량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기존의 2차원 기계식 회전 레이더를 30% 60rpm 가변 회전식 X밴드 지라관련 반도체 기반 능동 전자주사 배열 A사 레이더로 교체한 점입니다. 동시에 사격 통제 장치와 전자광학 추적 장치 또한 최신형으로 교체하여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 최고 수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죠. 기존의 기계식 회전 레이더가 한 번에 한두 개의 표적만을 겨우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었다면 GAN 수자를 이용하는 A사 레이더는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하며 각각의 위협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수많은 공들을 한눈에 모두 파악하고 각각의 궤적을 예측하는 것과 같은 혁신적인 능력인데요. 또한 최신 고성능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로 교체된 사격 통제 장치는 야간이나 안개, 비와 같은 악천후 속에서도 적을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해주며 명중률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심지어 레이더를 켜지 않고 광학 장비만으로 적을 조용히 추적하고 공격하는 패시브 모드 운용이 가능해져 적의 대레이더 미사일 공격에 노출되지 않고 기습적으로 격추할 수도 있죠. 여기에 더해 적 드론의 조종 신호를 교란하여 무력화시키는 드론 제모 장착이 예정되어 있고 천호용 EOTS를 개발한 국내 기업 키프코 전자항공에서 비호복합 전용 국산 EOTS를 개발하고 있으며 장차 공중 폭발탄 운용 능력까지 부여될 것으로 보여 그 성능은 무한한 확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 가운데 최근 베일에 감춰져 있던 중국의 홍치 17의 실전 훈련 모습이 국영 군사 매체를 통해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영상 속 중국군은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홍보가 무색하게 병사들이 직접 손으로 레이더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표적 탐지 장비에 결함이 발생했는지 원격 조종 표적기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시킨 것은 그들의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보시죠. 张高波，陆军第82集团军某旅1级上士。半年前，从雷达技师转岗为红旗17地空导弹发射站站长。从未有过实弹射击经历的他，如今却要带领全新车组完成实弹射击任务。红旗17地空导弹发射系统是我国自主研发生产的一款重要野战近程防空导弹武器系统。它采用搜索、制导、发射3位一体设计，具备机动性强、拦截高效、抗干扰能力强等特点。
是我国防空系统中的重要武器系统之一。今天我给大家带来一个小的道具，来模拟我们在战车内的一个摸球训练。这个铁丝模拟的是我们在战车内光标，这个圆环代表的是我们的目标点。我们要利用这个铁丝前端插入垫片环内，以达到我们能够快速准确指示目标的。摸球训练主要训练号手在搜索目标过程中，能够快速准确地使用摸球控制光标搜索目标。班长，每次都插不进去，有什么方法和技巧吗？这个主要是锻炼我们这个腕部还有这个眼睛观察目标的一个能力你在这个训练的时候，你要控制好自己手腕这个力。好的，然后更默契的配合，然后来完成这个实战任务。针对前期我们训练中暴露出来的问题我们针对不同岗位组织一些针对性的训练。来，王佳琪，到使用10公斤的哑铃小臂向上托举，主要锻炼手腕的力量，锻炼手腕和手臂的力量，强化它肌肉持久力以及这个肌肉的抗疲劳感。来，下面我给你上升一点难度。看见了吗？这是几个乒乓球用筷子将乒乓球夹在这个空的纸杯里夹的过程中要稳，要快，得快一点，得夹着就走，得夹的时候要稳一点。是。行，再见。你刚才感觉到你有什么问题没有？夹的它这个球体的表面受力不均匀，球老掉。对，你用力你要给它。然而，就在王佳琪稳定跟踪目标时，靶机后面的目标指示灯突然熄灭了。班长，目标丢了，班长。当炮手捕捉目标后并进行了稳定跟踪，在跟踪的过程中，靶灯突然熄灭，当时炮手比较慌张立刻向我进行了报告。他这个靶机在进行跟踪的时候，突然之间丢失了，然后我没有进行稳定跟踪，造成了目标丢失。幺洞洞，我是洞幺，雷达被干扰，目标消失。这个时候忽然目标丢失，这一瞬间我是有点懵的。整个实弹射击过程比较安全顺利。在这次实弹射击中，张高波和李希启带领各自车组成员顶住压力，向极限挑战。在一场场为战而生的训练中，他们力荐苍穹，为筑牢长空防线，向着打赢目标一往无前。 병사들이 링 안에 실을 깨는 훈련을 하거나 젓가락으로 탁구공을 옮기는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는데 이는 21세기 현대 전장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행태입니다. 현대 전장은 더 이상 병사 개개인의 손재주나 인내심, 기민함으로 승리하는 장기판이 아니죠. 승패는 전장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지,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초단위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적보다 먼저 우월한 결정을 내리는 인지적 우위를 점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젓가락으로 탁구공을 옮기는 훈련이나 링 안에 실을 넣는 훈련은 이러한 복합적인 인지 능력을 기르는데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죠. 중국은 그동안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쏟아부으며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극초음속 미사일 등 세계를 놀라게 할 최첨단 하드웨어를 끊임없이 과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번지르르하고 위협적인 겉모습 뒤에는 최첨단 장비들을 운용해야 할 병사들이 이 10세기, 심지어 18세기 방식으로 훈련시키는 심각한 모순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죠. 이는 세계 최고 사양의 슈퍼컴퓨터를 사놓고 그 앞에서 주판을 튕기는 법만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개웃긴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가 각종 군사 퍼레이드나 관영 매체를 통해 접하는 중국의 휘황찬란한 최신식 기술과 그 장비들은 실제 그들이 운용하는 전체 장비의 고작 1%의 남짓에 불과하고 단순히 선전선동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나머지 대부분의 부대는 지금 영상에서 보듯 링 안에 실을 넣는 원시적인 훈련을 하거나 심지어는 북한군처럼 모형 전투기나 전차를 가지고 전수 훈련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월소득 80만원 이하의 인구가 94%에 달하는 중국의 현실을 외면한 채 상위 1%의 부유층만 보고 중국 전체를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것과 같은 착시입니다. 중국이 100번 양보해서 정말로 세계 최강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동시에 수십 개의 위협이 날아드는 복잡한 교전 상황에서 위협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요격 수단을 할당하며 적절한 대응 명령을 내릴 고도로 훈련된 운영대
강자가 없다면 그 비싼 장비는 결국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게 되죠. 이러한 총체적인 난맥상은 최근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 해서의 충돌 사건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당시 5배가 넘는 압도적인 크기의 중국 군함들이 수영 필리핀 보급선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중국 지휘관의 미숙한 통솔과 통신체계 부재로 인해 자기들끼리 충돌하여 병사가 사망하고 선체가 크게 훼손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발생했죠. 21세기에 첨단 무기로 온몸을 치장했다 하더라도 그 정신과 훈련 방식 그리고 군사 교리는 아주 후진 구식이기에 미래 전장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자명한 이치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왜 저럴까 진짜. 오늘의 한 줄 평,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건 중국이 이상할 때가 아니라 중국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을 때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